코인 왕자입니다. 자, 얼마 없는 시간 최후를 대비하자. 이 얼마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상승장이 끝났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승장 끝이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출발부터 해서 조정받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종점이라면 출발 자리 여기고, 여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번 주 내내 영상이 조정 아니면 하락으로 거의 대부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약간 이런 주의예요. 뭐냐면 조정이 올 걸 예상이 되면 뭐 단타 정도는 괜찮지만 굳이 이걸 먹으러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이런 거 하루짜리 10% 나왔고요. 이런 것도 한 5% 나왔거든요. 이거 먹으려고 들어가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올라가 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뭐 난 정리했는데 놓쳤다. 떨어진다고 했는데 올라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당일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제일 위험한 게 그 뒤에요, 뒤. 뒤에 그림까지 우리가 좀 측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대한 내용은 조정 하락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뭐가 시간이 있냐면 조정과 하락이 오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요. 근데 미리 좀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한 이제 이번 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정 하락은 결국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비트하고 알트하고 결합이 된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비트가 올라갔을 때 알트코인들 조용했고요. 비트 올라오고 나서 비트 쉴 때 알트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0에서 100에서 많게는 뭐 한 600에서 500%까지 상승이 되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그 상승 사이클 자리에서 쉬어가야 되는 조정 패턴이 비트하고 알트하고 동일해졌습니다. 네, 동일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오늘 올라가는 이런 코인들은 뭐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체 한 거래소를 평가를 좀 해보면 한 5에서 7%밖에 안 돼요. 네,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5에서 7% 정도만이 이번에 눌린 자리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코인들, 체인링크, 그죠? 이번에 9일날 하락했던 자리를 넘어가지고 있죠. 네, 요런 애들 또는 에이브, 그 다음에 시빅이 장중에 잠깐 넘어갔다 왔고 이제 이렇게 마스크도 이제 좀 턱걸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요렇게 요런 애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도치도 마찬가지. 제자리죠. 리플이 이번에 수급 많은 리플도 못 가고 있고요. 비트는 당연히 못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뭘 좀 봐야 되냐면 일부 극소수 코인들인데 이제 이런 걸 아까워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하자 했는데 이거 반등이 나옵니다. 자, 이거 반등 아깝다 이거지.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반등 나오고 나서 이렇게 다시 빠진다면 그래도 이거 괜찮냐?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무조건 이번 상승 나오고 나서 무조건 하락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이번 주까지 시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냐면 비트가 횡보가 나와도 상승이 나와도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 기준으로 좀 볼게요. 자, 비트코인은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죠. 어쨌든 여기서 만약 이렇게 떴어요. 비트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 1억 5천 넘어갔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6, 7% 정도는 올라가고 있겠죠. 자, 이렇게 뜨게 되면 당연히 누가 따라온다? 이더리움이 또 터져줍니다. 왜? 지금 사이클 맞물렸다 그랬죠. 비트하고 알트가 맞물렸기 때문에 또 터집니다. 그러면 이더하고 알트 터졌으니까 또 누가 터진다? 알트가 또 올라가 줍니다. 자, 여기까지 시세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어차피 지금 삼중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논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뒤집어진다면 이게 있었습니다. 작년 여기 보시면 이런 자리거든요, 이제. 그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항 라인을 뚫어주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 자리가 3중 과열 구간이었거든요. 못 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뚫어서 갔는데 어떻게 한 3일 정도 올라가고 나서 하루 만에 다 뒤집어졌습니다. 이때 알트코인들 올라갔을까요? 알트코인들도 같이 깨졌죠. 24년도 초니까. 그래서 3일 동안 하락이 됐는데 거의 10%가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여기까지. 이렇게. 시장이 다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중간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호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올라간 건 맞으니까. 그럼 여기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시세는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깨졌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죠? 흘러내렸습니다. 바닥까지 따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따졌을 때가 10%인데 여기면 더 컸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타격감이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거 차라리 먹을 거 지금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뭐 많은 분들이 뭐 만약에 10명이 봤다. 그러면 10명이 다 빠져나오길 원치 않습니다. 의견이 다르니까. 거기서 한두 명만 조금 방어적인 부분을 가더라도 괜찮다. 왜?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까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꼬다리를 내가 먹을 거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이 좀 세팅이 됐는데요. 또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줍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최종적으로 계속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흐름인데 오늘 비트코인이 장중에 오전장에는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오후 넘어가면서 다시 반등으로 좀 이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미도 이번 주까지만 해당이 되지 다음 주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왜냐면 일단 제가 좀 강하게 보는 부분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게 이제 하락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번 주 하락 비율하고 다음 주 하락 비율이 비슷하거나 그죠? 떨어지면 좋은데 만약에 올라갔다 이래버리면 이제 더 긴장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번 주도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냥 본장이에요, 본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락이 됐다가 상승이 되었는데 그냥 퉁치기 된 정도 시장이다. 네, 그렇게 보여져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부 간애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온도 파이낸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이걸 좋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퉁치기 됐다. 깨지기 직전에 그 자리로 그냥 올라가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설령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지금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은 분봉상으로 놓고 봐도 특별한 위치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특별한 위치라고 하는 거는 상승 직전에 나올 수 있는 반등 포인트가 상승 비율이 이제 높아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비율이 중요한 거는 낮아지고 있는데 코인들이 버티고 있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이러한 증상들을 저는 이제 대략 한 3년, 4년 정도 검토를 좀 해봤을 때 그 위험 구간을 좀 찾아낸 것 뿐이고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뭐 매매를 하셔도 특히 특별히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이 구간이 여러 차례 나타났었어요. 이거는 이제 불장 오기 직전의 위치였는데 과거 흐름인데 상승이 나왔다가 과열 구간이 걸렸던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요 라인. 근데 한번 올라갔다 왔어요.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뚫었습니다. 이 자리가 과열 구간인데 또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좀 놉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빠졌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평균적으로 이때는 많이 넘어갔다 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넘어갔다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림상 그 조정도 좀 길어졌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조정이 길진 않겠지만 과거 패턴상 봤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런 한 대만 맞이더라도 5%짜리인데 그죠? 장중에 3일 동안에 10% 하락했으면 크죠. 그 이후에 이런 데서 이런 하락을 맞아버리면 또
시간이 길어지고 알트코인들도 많이 못 갔을 겁니다. 굳이 찾아보질 않아도.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이제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8월하고 7월에 이 자리가 저점 과열 구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받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럴 땐 또 어떻게 돼요? 공포적인 심리 때문에 또 사질 못하고 지켜봅니다. 네, 거꾸로 되고 있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조금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주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 뒤집어진 게 현재 자리예요. 현재 비트코인 자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리에서 약간의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또는 지금 약간의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좋아할 필요 있냐. 바닥권에서 봤을 때 우리는 현물을 투자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지 2등이 나는 쪽이니까 좋다고 하는데, 꼭대기에 있는데 이거를 좋다고 볼 수 있겠냐. 네,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한 가지 좋은 소스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2주에서 3주 동안의 긴 시간 동안 횡보가 나와버리면 이게 하락 비율이 소멸이 돼요. 그래서 단기간에 3일에서 뭐 5일, 일주일 가지고는 택도 없고, 기본 2주 이상에서 한 달치를 봐야지 하락 비율이 줄고 상승 비율이 올라갔는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구조상 좋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꼭 주의를 해서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